안녕하세요. 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1, 2, 4층 구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소송을 산발적으로 청구해야 되는 어떤 미친놈들이 있는데, 자,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관리단이, 자, 여러분, 2023년도 2월에 생성이 되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미납관리비 소외 피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음 그 차전에 해당하는 그 독촉장으로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가소 관리비 소송으로 그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거를 왜 자꾸 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 당신은 미납 관리비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해.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채권자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이 맞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5 현대코아 아파트죠. 자, 그러면 관리단은 하나여야 되는데 왜? 구분 소유권이 형성되면은 이제 자생적으로 관리단이 형성이 되고 현대코아 아파트 관리단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구분 소유주니까 어? 자체적으로 관리단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여야 되는데 왜 6개나 있냐는 겁니다. 자, 그거 못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2023년 2월 1일에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 형성이 됐는데, 응? 자,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냐는 거지. 2019년에 그 차전에 해당하는 그 관리비의 미납 관리비의 내용 증명은,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내용은 1, 2, 4층 구분 소유주들이 카펠라가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라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요점을 모르셔? 어?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자, 그러면 2019년인가 뭔가 해 가지고 68개월이 미납됐다면서 관리비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왜? 2023년에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그죠? 그 차전 사건 번호에 해당하는 어? 재판 기록 열람 파일을 어? USB 가지고 가셔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직접 받으셔. 변호사 낀 분들은 뭐 하셔? 그런 거 안 받고. 그 꼼꼼히 읽으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강동소방서에 189명을 상대로 2023년인가에 어? 2023년인가? 어? 189명을 상대로 강동소방서에서 사전 의견서라고 해서 날라왔을 겁니다. 직접 받으신 분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 서신물이 발송되기 전 1년 전에 잘 들으세요. 천호 현대코아라 해서 천호 현대타워라고 해서 어? 잘린 어? 관리소장으로 해서 관리인 그렇게 해서 무슨 명이었냐? 관리단이 천호 현대타워였어요.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아시아 신탁사가 주 카펠라 그리고 주 칼리스토를 승계받은 주 카펠라라는 이름으로 명도 소송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카펠라 이재호는 여러분이 카펠라 이재호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재호라고 생각해봐. 화딱지 나지 않겠어요? 어? 자신이 칼리스토를 승계받은 사람이래. 어? 칼리스토를 승계받은 법이에요. 그래서 카펠라가
승계 취득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근데 패소당했어. 자, 그게 2022년에 맞물려지고 뭐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천호현대타워 관리단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에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축소 은폐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납관리비로도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 다른 소송으로. 왜냐? 관리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서 설사 원고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설사 그 자료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공금이니까 어? 그거를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패소당해. 90%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이니 조정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맥락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아, 얘네들한테 괜히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찍히는 거 아니야? 어? 그냥 내가 할 것만 해서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카펠라가 미납한 관리비를 잘 읽어보셔. 미납한 관리비를 청구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고, 자, 미납 관리비는 넘어가고,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그 옛날의 판결문들과 세원기공서부터 쭉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뭐 저기 어떻게든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 자,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리고 저한테 그거가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팔고 나갈 수만 있으면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니까. 응? 자, 여러분들은 자, 약사니 무슨 공대 교수니 또 회계사니 있으면서 왜 그렇게 그 잔머리를 많이 굴리시는지 모르겠어. 자, 듣기 좋은 약은 없고 듣기 좋은 소리에 좋은 말들은 없습니다. 어? 왜 그렇게 현실을 몰라? 어? 이제 그런 건 없어. 귀에 쓴 소리, 입에 쓴 약, 그런 거는 그런 현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빨리 팔고 뜰까? 그런 거 없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왜? 여기에 들어온 놈들은 다 부실 채권자들이야.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무지한 구분 소유주들이었던가. 그리고 그 부실 채권자와 그 부실 체납자들의 따라다니고 유착된 그 비용신 좀비들, 그 늙은 좀비들만 있을 뿐이죠. 어? 그 늙은 좀비들은 자기가 위반 건축물이면서 자기도 위반 건축물이면서 구분 소유주들을 끌고 가는 그 비용신들, 팔고 뜨지도 못하는 그 비용신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 한탄 겸 푸념을 한 거니까, 자, 제가 그 미납관리비의 대항 포인트를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서 대항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야. 안 해도 돼. 어떻게든 적당하게 그냥 저놈들한테 안 찍히고, 어떻게든 적당하게 해가지고 승소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 그러나 나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이번에 볼 거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이면서 신청인인 그 1999년 11월 3일에 접수가 되었던 음 것에 99 카합 2969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접수가 되었고, 이거는 그 쭉 이어진 그 2000년도에 그 확정 판결이 난 그 2003년까지 갔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자, 이 소송은 잠시 보면 자, 보이시죠? 자, 99 카합 2969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채권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세원기공을 상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1999년 11월 25일에. 그리고 그 종국 결과는 약 몇 주 뒤에 인용이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처분 사건이 4개나 됩니다. 4개나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접수일은 1999년 11월 25일이었는데 어 인용이 되고 나서 바로 2000년 인용이 된 한 달 뒤에 2000년 1월 27일에 이천 카기 제소 명령이라고 떨어집니다. 사건으로 해서 이거를 신청 접수한 거는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제소 명령은 가처분을 빨리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가처분에 대한 또 이의가 벌어졌는데, 가처분에 대한 인용 이의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음 이 제소 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어 신청인은 신청인이 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가처분에 대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가처분에 대한 또 취소를 세원기공이 합니다. 자, 2000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이 가처분의 하나에 대해서 4개, 5개의 판결문이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신청인이 또 가처분에 대한 또 취소를 해 달라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핑퐁 핑퐁을 거칩니다. 그 본 사건은 99 카합 2969고, 자, 이 사건은 어 시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2002년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그 2심 판결이 이어져서 고등법원에 가서 결국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 99 카합 2969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접수일은 1999년 11월 25일이죠. 그리고 종국 결과는 1999년 12월 3일이었으나 여러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2017년에 가서야 해제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99 카합 2969. 그리고 오늘 볼 거는 자, 어 2000 카합 2489의
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이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천캅 2489 가처분 취소, 이천캅 2943 가처분 이의를 제기를 하였고 그 2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02나 25145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9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가서야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1999년에 이어 2003년까지 가서 확정이 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천갑 아까 2943 판결이 1심 판결이었고, 이게 2003년에 가서야 판결 선고가 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그러면 이 아직 살아 있었던 이 판결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세원기공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신청인 세원기공의 부담으로 한다. 여기서 채권자이며 신청인은 현대산업개발이었고 1심 판결에, 채무자이면서 피신청인은 세원기공이었고 항소인은 세원기공, 피항소인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확정일은 2003년 7월 8일. 자, 신청 취지가 어떠했냐면 위 당사자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9가합 296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같은 법인이 별주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그 95개 물건들에 대해 1999년 12월 3일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했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세운기공의 항소 취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자, 이유, 기초사실.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95개의 물건들, 1998년 10월 1일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피신청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피보정 권리로 해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 29695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같은 법인이 1999년 12월 3일 피신청인은 대형기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95개 물건들이 처분 행위를 하고 소유권도 바뀌어지고 임차권이 바뀌어졌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다루고자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많은 판결문을 보여드릴 텐데, 자, 그 중요한 거. 자, 이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한편,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은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했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이 2003년까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7년에 가서야 해제가 되었는데, 어째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이씀, 이브마트, 휴먼 넥서스, FNENC, KMS ENC 등의 그런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당시 이 2심에 이르러 신청인이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도급인인, 그러니까 발주인인 피신청인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그러니까 피신청 도급인인 세원기공에 대해
민법 제666조에 따라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정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추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아, 그렇구나. 1998년 10월 1일 별지문호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99 카합 2969라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떨어졌고, 1999년 12월 3일 그리고 그 차입이라든가 이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1999년 12월 3일 이 소송을 하면서 또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사대금과 그 추가 공사대금과 준공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하면, 하나는 또 1999년 12월 3일 거의 2000년에 가서야 보수채권, 그러니까 급여채권, 무슨 말이냐면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수급자들의 그런 그 보수에 관한 채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권을 피보존 권리로 추가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수 있죠. 자, 그럼 인정사실 들어갑니다. 자, 신청인은 착공 후 38개월로 한 피신청인과 4번의 공사대급 중에 변경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98년 6월경, 이건 지난 시간의 영상으로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공사대금 뭐 4억 원, 공사기간 이렇게 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공사를 시공했다. 자, 98년 6월 29일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신청인은 화의 개시 신청을 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그리고 98년 9월 25일 준공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자 차입 허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차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0월 1일 이 준공을 위한 비용과 추가 공사가 생겨서 이 차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신청인이 담보를 잡자라고 하면서 차입 허가를 다시 넣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법원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집니다. 10월 1일 피신청인은 그러니까 세원기공은 이 사건 건물에 준공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를 위해 신청인과 공사대금 5억여 원, 공사기간은 뭐 한 달, 2달 정도, 대금 지급 시기는 10일 내에. 자, 그래서 이제 피신청인은 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원고 공사비와 취득세 기타 세금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준공 비용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보유 상가에 대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본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처루 일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98년 10월 2일 또 2차 추가 도급계약 공사대금은 6억으로 증액된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5일에 화의 인가 결정을 내렸고, 그 후 세원기공은 화의 개시 신청 이후에 신청인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근저당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화의 법원의 허가 등이 있어야 된다는 원고 내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차입하고 담보물을 제공한다라는 것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차입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등기 청구권. 상대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의 전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세원기공은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8년 10월 1일 2차 추가 공사 도급계약서의 근저당 설정 약정에 따라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신청인의 공사비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준공비용으로 차입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보유 상가 95개 물건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도급인인 피신청인인 세원기공은 수급인인 신청인이 즉 현대산업개발에게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서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또 한 95개 물건에 대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 그 큰 틀을 잡았습니다. 법원이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먼저 신청인 즉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그 전제가 된 대여 약정이 무효가 되면서 결국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세원기공이 신청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준공 비용을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대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근저당권 설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여금 채권의 부분은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도 담보하기 위한 약정 부분도 당연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에 하나여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피신청인 즉 세원기공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화의 신청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혐의로 화의법 53조 파산법 277조에 따라 무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 화의 신청인의 특별이익을 제공한다 하면 화의 채권자가 여러 가지야. 화의 신청인은 즉 채권자 집회에 화의 채권을 신청하는 화의 채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의 신청인에게 그러니까 어느 한 화의 채권자 1인에게 특별이익 너한테 뭐 채권을 다 주고 뭐 이런 거는 한 화의 채권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피건대 이 사건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나? 지금 법원은 보는 겁니다. 살펴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위 화의법 조항상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무효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화의 조건에 의해 변제해야 하는 화의 채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일단은 화의 채권이어야 하고 화의 채권은 피의 신청인에 대해 화의 개시 전 원인으로 인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1998년 10월 1일자 2차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6억 3천여만 원이 공사대금 채권이 화의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하였느냐가 문제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차 추가공사 도급 계약인 변경계약은 피의 신청인의 화의 개시 신청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일 사이인 1998년 10월 1일 같은 달 26일 체결되었으나 위 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은 98년 11월 30일이다. 그래서 10월 1일자 그 부분에 화의 개시진 원인이었다 하나 결론의 공사 기간의 종료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화의 개시 결정일인 11월 5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권으로서 화의 채권이 아니라 화의법 제60조 소정의 화의를 위해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공사대 그러니까 생긴 일반적인 채권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화의법 53조에 의해 무효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자, 나아가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화의 개시 신청 이후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화의 개시 신청 이후 그러니까 피신청인의 즉 세원기공의 화의 개시 신청 이후 신청인의 즉 현대산업개발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왜냐하면 채권 양수도 계약을 했으니까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각한 평택시 토지개간 대금 중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72억여 원 신청인이 F에 대한 근저당 그러니까 그 평택시 토지에 근저당을 잡아두었던 1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F에 대한 근저당 채무 말소 비용으로 보관하던 2억 4천여만 원은 화의 개시 신청 이후 2차 추가 도급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변제보다 우선 충당되어야 된다. 뭐? F에 대한 근저당 채무 말소 비용. 자, 그럼 그걸 따져봅시다. 자,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부분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1998년 6월 29일 피신청인이 화의 개시 신청을 했으며 세운기금이 화의 개시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7월 11일 채무자는 1998년 7월 11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담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회사 재산 보전 처분 이전에 이미 150억 이상의 아파트 분양 대금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돼 신청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 처리되었으며 또한 1998년 4월 23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즉 양도계약 당시는 아직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자, 그래서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대금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고 그후 수분양자들이 신청인 명의의 현대산업개발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는 자 수분양자들을 지금 채무자들이라 합니다. 돈을 입금해야 되는. 그러면 이는 채무자들이 위 채권 양도에 대해 승낙해 신청인 명의 즉 현대산업개발 명의 통장에 금원 입금함으로써 위 양도 계약에 따라 그 금원이 신청인의 원도급 공사대금에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그 채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피신청인의 행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이 돈은 이 입금되는 돈은 평택시 토지 매각에 따른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한테 일단 쓰자라고 직접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어? 위 보전 처분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양대금을 2차 추가 공사 대금에 먼저 그 F에 대해 평택시 토지의 피신청인의 토지의 그 근저당권자의 몇 명 중에 1인에 대해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피신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평택시 토지 매각 대금 및 신청인이 F에 대한 근저당 채무 말소 비용으로 보관하던 금원에 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신청인의 원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매각 당시는 토지 매각 당시는 아직 2차 추가 도급을 체결하기 전이다. 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보전 처분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2차 추가 공사 대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위 금원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 도급공사 대금 및 추가 공사 대금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고 당시로는 변제 이익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원 도급공사비에 충당된다. 다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의 범위. 자, 당사자들의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 피신청인, 즉 세원기공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해 신청인의 현대산업개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대상은 2차 추가 동사 도급계약서 6조 3항, 7조 3항을 종합해 볼 때 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이 부동산의 하나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상가 현황에 기재된 부동산의 하나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대상 부동산 전체는 될 수 없다 주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저당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가분성이 있죠. 어느 한 부분에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들이 있다면 그 일부만 떼서 할 수는 없다. 왜? 왜?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채권자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청인은 그러니까 피신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라.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왜? 우리가 경매 하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 넘기죠. 그러면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채무자의 자신의 상가에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을 봅시다. 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전체는 될 수 없다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약정에 의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할 대상은 6조 3항 본문의 피신청인의 보유 상가. 피신청인의 보유 상가라는 전체라는 거지. 불가분성, 저당권의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이 예를 들어서 채무자 부동산이 공유 지분이야. 세 명의 공유 지분이 있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채무자 부동산의 전부인 피신청인의 보유상가라고 했잖아. 자, 그럼 그 단서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는 화의 인가 후 설정 등기하며 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신청인 자 그러면 자 화의 인가 후에 설정 등기하자 그랬잖아. 자, 그러면 화의 그 재산 보존 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그 시기보다 화의 인가 후에 하자 그랬으니까 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 자체는 두 양자 간에 유효하다 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상가고 위 별첨 2 95개 물건의 근저당권 설정 상가 현황은 근저당권 설정의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작성한 목록에 불과하다 주장한다. 자, 그럼 판단 98년 10월 1일자 2차 추가 공사 계약서 소갑 이해योग 이거는 증거 번호겠죠.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6조 3항이다. 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유 상가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1순위 근저당이구나 또.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판결문에 의해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다. 자, 그 별첨 2 근저당권 설정 상가 현황은 상가의 분양 대금이 신청인의 공사 대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 즉 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의해 기분양된 앞서 분양된 상가의 분양 대금 납품이 미분양 상가에 앞으로의 분양되는 상가의 현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위 계약서에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7조 3항의 규정은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근저당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별첨이 근저당권 설정 상가 현황에 기재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는 없고 신청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피신청인 보유 상가 중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다고 할 것이다. 자, 피신청인의 해지 항변. 피신청인 즉 세원기공은 2차 추가 공사 도급계약서 7조 3항에 의하며 피신청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별첨이 상가 내역에 정한 미납 금액이 완불된 경우에 한해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미 잔대금이 완불되거나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7조 3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해지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보정 권리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7조 3항에 따라 미납금이 완불돼 근저당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뭐 설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양 계약이 했어도 근저당을 완료하여 완납하여 완료한 그런 소유자도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신청인은 즉 현대산업개발은 세원기공에게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6억 3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청인은 세원기공에 대해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하고 원도급 공사대금 51억과 추가 공사대금 뭐죠? 4억여만 원, 합계 56억여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피보정 관리의 그 권리로서의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와 같이 그 피보정 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 2969 근저당권 설정 피보정 권리로 한 일체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여한 거 근거한 가처분. 자, 이게 말소가 됐는데 언제가 말소됐죠? 2번 가처분 2010년에 가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99 가합 2969의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을구상에 (99년 12월 3일) 가처분에 기여한 채권 최고의 8억 2천여만 원, 채무자 세운기금, 근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을 한 공동담보 목록 95개의 물건들 1998년 10월 1일에 판결에 의한 설정 계약으로서 2003년 8월 12일 즉 공사대금 채권의 완결이 떨어지는 날 확정 판결 그 날에 기점으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2002년에 2003년까지 갔어야 됐나? 중간에 화의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었죠. 자, 그럼 그것도 앞으로의 판결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또 하나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 중간에. 자, 그럼 그것도 그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저당권 뭐죠?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민법 666조에 의해 공사에 대한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또 설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